인바디 앱 모두 깔고 계시나요? 네, 한번 휴대폰에 있는 인바디 앱을 같이 한번 켜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바디 앱을 활용하는 건데요. 자, 인바디 앱에 들어가 보고 우리가 책정에 상세 항목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항목들의 구간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거를 책정하셨던 분은 초록색 구간이네요. 손가락 올라오시나요? 그런데 밑에 보면 표준 체중이지만 하향성이라는 부분들이 보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측정을 했는데 초록색 구간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조금 사실 없어지지 않나요? 네. 그런데요, 각각의 항목이 의미하는 바들이 조금은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인바디 앱을 가지고 우리가 전송된 데이터를 얘기를 해주지만 이거를 채점받은 분들은 강하게 임팩트 있는 부분들이 좀 남지 않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얘기들로 우리가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지요. 각각의 항목을 눌러보시면 항목별로 의미하는 바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골격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데이터를 눌러서 골격근을 한번 봤더니요. 이렇게 그 분이 현재 속해 있는 부분에 대한 건강 상황들이 보여지긴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뭔가를 좀 권하기 쉽지 않겠죠. 네, 골격근을 눌러보니까요. 자, 골격근은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근육인데요. 심장근, 내장근, 골격근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골격근은 뼈에 붙어있는 큰 근육으로 운동을 통해서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셨죠. 자, 그런데 근육의 구성이 어디에도 있어요? 심장에도 있대요. 우리가 심장을 작동을 하는데도 근육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내장에도 있대요. 우리의 장기가 수축하고 운동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근육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이 심장이 뛰고 장기가 이런 소통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근육이 관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 그분의 건강 판단을 해드릴 수 있지만 각각의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서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1, 결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측정하는 화면들을 보게 되면 4가지를 측정이 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시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우리 정의를 보게 되면 체중은 우리 몸속의 체성분의 총합을 의미하고요. 어떤 분들 보면 체중을 가지고서 건강을 평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고요. 자, 두 번째는 골격근량. 우리 몸의 커다란 뼈와 그리고 그 뼈를 지탱하는 근육으로 합쳐져 있고요. 체지방률은요, 우리 몸속에서 체중에서 실질적으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비만을 판정하는 그런 중요한 항목이기도 하죠. 내장지방은요, 복부의 내장지방 그 주변에 쌓인 지방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이 숫자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보기 이전에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체중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표준 체중을 몸무게를 계산하는 방법은 남성의 경우에는 키에서 100을 빼시고 0.5를 곱하시면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요, 키에서 100을 빼고 0.85를 곱해야 되는데 이거 고객분들 만나서 이거 고생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표를 보게 되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런 표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표는요, 정상 체중 여자 160을 기준으로 이렇다고 하고요. 어떤 표를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격차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건강하다고 표준이라고 하는 그런 체중과 핏이 예뻐서 조금 더 건강해 보인다고 하는 체중의 핏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복잡하지 않죠? 내 키에서 110을 빼시면 됩니다. 본인의 표준 체중 계산 다 되시나요? 네, 5를 해주셔야 다음으로. 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쉽게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고 근력이 약하고
모발이 푸석푸석하고 잘 끊어집니다. 손발톱이 잘 부러지고요. 상처가 한번 나면 잘 낫지 않습니다. 매사가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몸이 자주 아프고 잔병치레를 하죠. 체중은 비슷한데 옷 사이즈는 자꾸 늘어납니다.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누가 웃었어? 여기까지 가신 분들은 없죠? 이곳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분들은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많습니다. 뭐가 부족했을 때 나오는 증상이냐면 단백질. 바로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죠.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 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우리 몸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몸의 단백질이 있어야 우리 몸은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 몸에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우리 몸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나오겠죠.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데 키가 잘 안 큰다, 성장이 부진하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 몸속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한 겁니다. 단백질. 그리고 우리는 이제 키가 다 커서 성장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없으신가 봐요. 그렇지만 그 성장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아이가 될수록 몸이 붓고 키가 줄고 하는 거죠. 자, 몸이 붓고 키가 주는 거, 우리 몸에 뼈가 줄어서 그런 걸까요? 뼈는 줄어들지 않죠. 골밀도가 낮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 뼈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붓고 키가 줄어드는 이런 체형의 변화까지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모발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신 분들은 탈모가 오고 머리카락이 잘 부스러지고 그 다음에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손발톱에도 이상을 입는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옵니다. 단백질은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의 구성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에너지를 못 만들면 어때요? 어떨까요? 우리가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잦은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그 몸에 단백질이 부족해서입니다.